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재학교에서 과학교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저는 지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예술영재학교잖아요. 그거랑 일반 영재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모양의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그래서 영재고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과고 일반고와 영재고와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고나 과학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어떤 법에 적용받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냥 법 차이의 적용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일반고,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니 뭐니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누구나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가요? 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아, 그러면은 영재 아까 교육진흥법, 네. 영재교육진흥법에도 별도의 그럼 교육 과정 같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쪽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그런 건 있는 거고. 그렇진 않고요. 예, 그 이제 그 설립 목적이나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독자적인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자유군요, 완전. 그러나 거의, 이제 그 승인 절차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무학년제와 학점제가 운영이 됩니다. 음, 거의 약간 대학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되게, 예, 저도 처음 알아가지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영재학교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네. 과학예술영재학교, 뭐, 과학영재학교, 뭐 이렇게 좀 워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차이들은 뭔가요? 이제 그 과학영재학교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예술이라는 게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학영재학교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종합적으로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조금 더 음, 초점 포커스가 조금 더 이동해 있어요. 왜 음, 이런 포커스 이동이 일어났냐면 이공계 인재 육성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많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왜 노벨상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연구라든지 이제 그 뭐 학문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하나의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다 같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스템 교육 이런 것도 또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더 불어서 예를 들면 그 한때 그 적정 교육, 적정 기술과 같은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게 이슈가 되게 많이 됐고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주목이 많이 됐었던 게 이제 제3세계 쪽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제 도와주고자 하는 기술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음, 과학자지만 이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제 그런 이제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뭐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기르기 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듣기에는 아마 과거나 아니면은 또 일반 과학영재고보다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뭐 강좌라든지 융합 강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필수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여러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융합 교과, 융합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일반 고등학교도 이제 2015 들어오고 뭐 2022 발표된 것도 그렇지만
뭐 융합 선택 과목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교육도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같고, 일반 학교도 사실 굉장히 선택 이제 과목 학점제처럼 막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되게 좀 먼저 가고 있고, 조금 더 그거에 관심도 있고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끄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네, 정말 다양한 걸 갖다가 조금 같이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음, 환경을 좀 음. 학생들이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어디에 있나요? 네, 그 세종에 한 군데 있고요, 인천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우리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진학 방법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선은 총 이제 그 전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1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평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서 했던 그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보통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빨리 지원, 네네, 진행되는군요. 빨리 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영재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몇 배수 정도 1차 서류에서 뽑나요? 그건 항상 좀 달라요. 음, 그래가지고서 예, 대충 그냥 보통 한 뭐 3배수? 아니면 뭐 2배수? 뭐 좀, 3배수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보는군요. 서류만 보는 거니까. 예.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어떤 학교나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언제는 조금 더 서류를 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붙여주는 거의 안 떨어뜨리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예, 음, 그랬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 학교마다라는 거는 중학교마다 아니면 어떤 영재 학교마다, 영재 영재학교마다. 예, 학교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고요.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2단계 영재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네네. 영재성 평가는 이제 보통 와서 이제 지필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하고, 네.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이제 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이제 그 예술적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도 포함된 이제 그런 영재성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2단계 영재성 검사 이후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 이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총 그런 단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예정자 합격 예정자 발표가 8월 말에 있었네요. 그럼 정말 빨리 네, 진행되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 과거보다도 한 두세 달이 더 빠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영재학교를 먼저 쓰고 혹시 여기 어,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음, 과구를 또 지원하는 쓰고. 그런 지금 어쨌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인데요. 물론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게 비교도 좀 애매하고 하나는 또 세종에 있으니까 또 예, 뭐 근무하지 않으셨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학교가 예술영재학교로서 되게 좋다. 학교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아, 우선은 먼저는 그냥 영재학교의 장점을 갖다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고나 일반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 확보는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게 모두 쓰이고 그 학생들의 연구라든지 아니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질 높은 교육 조금 이제 그런 쪽이에요. 예를 들면 첨단 기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 수업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로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은 어디까지 진도를 빼야 돼 이런 그런 이제 그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많은 수업이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실습 수업이라든지 세미나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의 장점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해서 정말 대학교 어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칠판 하나를 가득 막 이렇게 풀이를 하면 친구들이 저건 왜 그러냐, 이건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입장은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 당연히 깨끗한 시설이 있고요.
세종이랑은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시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세종이 저희 학교보다 1년 먼저 개교했습니다. 예.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영재 학교의 장점이라면 음.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포함한 융합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공학, 기술 뭐 이런 등등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에, 훨씬 더 교육과정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고나 다른 영재학교에서는 이제 과외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그 교과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훨씬 이런 부분을 더 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유연한 교육 과정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아까처럼 과거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네. 공통 교육 과정에. 네. 그래서 그게 또 좀 과거의 어려움이라고도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요. 다른 선생님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아마 드라이버가 많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영재고는 좀 자유로운데, 반대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평가는 하잖아요. 그 네. 과목에 대한 평가,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뭐 수행도 할 거고, 시험도 볼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자유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등급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막 그 등급 비율도 그냥 편안하게 줄 수 있다든지, 아이가 크게 학점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수업만 들어도 영어 이렇게 좀 영향이 크지 않다든지 뭐 그렇습니까? 영재고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성적은 이제 그 과학고나 일반고처럼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진 않지만 아, 등급은 안 나오고. 학점제라서 A, B, 어, C, D, F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제 보통 조금 다른 체계이다 뿐이지 사실 어. 학생들 간의 경쟁은 역시 심한 편이죠. 아, 그러면 그 A, B, C, D지만 그것도 뭐 비율은 몇 프로 이상은 못 넘고 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 등급제가 그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살벌한 거잖아요. 그렇죠. 1등급은 몇 명 이상 안 되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유연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거에 예, 비하면. 예. 예. 그러면 훨씬 낫네요. 그래도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네네네. 거기는 뭐 거의 지옥의 경쟁 같아서,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 영재 학교의 좀 학생 입장에서의 장점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오래 일하셨으니까 여러 학생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 생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입학한 다음에 당황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거는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교사의 답변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제가 좀 많이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할 일이 많은 거. 여기도. 네, 아, 그건 너무너무 할 공통 일이 같아. 많아요. 예. 그 다들 좀 여기 잘,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여긴 유연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좀 여유 그쵸. 있게 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아, 학점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죠. 근데 어. 우선 기본적으로 졸업 이수 학점이 대단히 많아서요. 그 이- 엄청 그 과거나 많으세요. 네, 일반 거보다도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요. 유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늘려준다는 장점은 있어요. 네, 이수 예를 학점이 더 들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수업이 많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고도 비슷하겠지만요. 이제 그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귀가를 하는데요. 2주에 한 네, 번씩.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하루의 일과가 그냥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면 끝나는 이제 그 학생들과는 다르게 보통 일과가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밤 11시 반. 그리고 아침을 보통 한 7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 아침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또 귀가하지 않는 주에는 이제 그 주말에도 그런 일정들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이 부하가 걸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네, 당황하는 지점, 매우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네, 1학기쯤에 그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경험들이 학생들이 하게 되고 수업도 듣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하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학생이 이 정도 단계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약을 한다. 이런 지점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이제 항상 그 수업할 때 3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너네도 언제 이렇게 많이 컸니?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음. 그게 큰 게 이제 뭐 키 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컸지만, 음. 하지만 이런 3학년 학생들은 좀 약간 그 학생들이 들으면 좀 뭐 오글거리거나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좀 어디를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성장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약간 두루뭉술하지만 1학년 때부터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하드 어쨌든 트레이닝이에요. 어쨌든 네. 그게 그 학생이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지 않았다를 뭐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그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경험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되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이제 그 약간 병장의 개념으로 여유도 여유 있지만 여유도 있어 사실 심지어는 시키면 밑에 후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해져서 선생님께서 대학을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네네네네. 그렇죠. 그때 대학생 1, 2, 3, 4 이렇게 다녔는데 물론 대학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일반 대학생들 정도라고 하면 몇 학년 정도 수준으로 얘들이 졸업하는 것 같습니까? 한 2, 3학년 이상 수준으로. 예. 1학년은 아니에요. 네, 벌써 1학년 다 넘어가고. 1학년은 확실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받고 있는 과목의 수준 자체가 대학 수준의 대학 수준의 교육을 우선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예정되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졸업생 제가 3학년 때 이제 그 담임을 했던 졸업생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네, 그 졸업생한테 뭐 인터뷰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너는 이 학교 졸업해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제 언제쯤 졸업한 친구예요? 몇 년이나 된? 어 지금 몇 살이냐가 지금 2학년이죠. 2학년. 지금 2학년. 2년 됐네. 네. 2학년인데 그 학생이 이제 이 학교 뭐가 좋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 가서 지금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경험들이 이제 어디를 가도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조금 이건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는 거 이제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되게 어려운 길을 겪었지만 학생들이 되게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영재학교, 뭐 혹은 뭐 이게 예술영재학교에 오면 참 좋겠다라는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제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좀 멘탈이 강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하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멘탈인가요? 자기의 뭐 예를 들면 실패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 또는 그걸 이제 에너지 삼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 나름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학생들 지켜보면서 사실 이건 또 그리고 또 학생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학교는 전국에 있는 8개밖에 없는 학교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우선 인천 여기는 입학이 인천이랑 수도권 정도만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국에 다 되고 풀려 있고. 네네. 네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다 최고의 보니까 학생이었어요. 전국에서 이제 최소한 지역에 있어서는 나보다 이거는 잘하는 애들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 시험 보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 등수를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80등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80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나보다 노는 것 같은데 이제 훨씬 더 시험도 잘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이건 잘할 수 있으니까라고 버티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정말 못하는 친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버티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성공해요. 그게 생각하거든요. 성공이야. 네,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성공하면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친구와 너무 힘들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에 그 과학고에 계신 선생님하고도 유사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이렇게 일정한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걸 회복하고 네네네. 탄력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네. 유사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복 탄력성이나 상대적으로 좀 묻어나거나 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가 오면 좋다.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의지 이런 게 강하다는 걸 어떻게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팁을 주신다면 이런 걸 보면 대충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애를 보냈다 혹시나 얘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뭐 네. 일반고 가면은 거기서 뭐 전교 1등 해서 좋은 대학 갈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음, 좀 약간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좀 그런 경우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 있게 어떤 일에도 좀 다가서는 친구들이 그런데 조금 극복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작은 어려움이나 실패에 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공부는 잘하면 차라리 그냥 네, 네, 좀 생각해 볼 만한.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오면은 좀 안 된다. 이런 친구는 음,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제로 이런 류의 친구들은 와도 본인도 좀 불행하고 네, 학교도 조금 난감하고 그래서 조금 네.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몇 가지로 이제 음,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학생은 조금 오면 많이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선은 그 학생들이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2주에 한 번씩 또는 3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그 케어를 갖다가 받지 않는 학생들은 아무리 일정이 빡빡하다 하더라도 조금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갖다 즐긴다든지 이제 그런 음,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신의 시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좀 어려워하고 안 해봤으니까.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시절까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시기가 있지만 그때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조금 해서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게 또 좀 민감한 문제지만 학원과도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오기 위해서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녀요. 음, 이제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영재성 검사 그 시험과 이제 면접 이것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럼 어디까지 배웠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대학교 한 2학년, 1학년 교재분은 이미 다 하고 온 거예요. 중3 예, 때까지 해서, 예. 그때 이미 하고 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그 내용도 얼추 또 알아요. 음, 아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 갖다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네네, 당연하게도 왜냐면 당연하지. 너무도 많은 양을 갖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했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밤 11시 12시까지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어 나도 잘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은 오늘 화학했으니까 내일은 물리학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나의 흥미와 나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생각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입학해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수업만 듣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자기주도적으로 뭘 찾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좀 다른 재미를 찾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 노는 거, 뭐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뭐 게임이 절대 뭐 안 좋은 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이제 그 연구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협조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흥미를 음, 거의 이제 못 느끼는 맞아요. 상태에서 공부를 했고 와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 흥미를 못 느끼는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흥미를 못 느껴도 잘했던 건 그러면 그렇게 주도적이지 않아도 옆에서 누가 막 음, 케어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맞아요. 그런 예. 구조가 아니다 여기는 네, 맞아요. 학교는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음, 이제 학생들이 좀 자기주도적으로 좀 하지 않는 친구들이 뭐 학교에 뭐 몇 프로 있다. 그런 음, 아이들은 정말 적응 못하고 있다. 절대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우리 학교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100%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런 학생들이 훨씬 좀 자기주도적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정이 나는 학원에 다닐 수 없다. 현재 어떤 네네네. 이유로든 하지만 영재고에 관심이 있고 부모든 학생이든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 근데 학원 가기에는 접근성 등 여러 이유로 학원은 좀 다니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네네. 이제 그 영재성 검사나 아니면 면접 등등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가면서 중3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학원을 못 간다, 지금. 네. 어려운 얘기네요. 맞아요. 네네. 네네. 네. 우선은 이것도 되게 그 표본이 적은 학생들의 얘기지만 가끔 있긴 하나요?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요? 전혀 안 다니는. 안 다니는 학생 있죠. 그러니까 있죠. 뭐 네, 그 네, 네, 친구들에 네, 대한 뭐 이야기가 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영재학교 오려고 학원 많이 다녔어?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많이 다녔어요. 네, 많이 네네. 다녔어요. 그러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어때? 너네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표본이 작지만 그 학생들의 절반은 안 다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반은, 반 정도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안 다녀도 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예, 절반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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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학생들 물어본 거 아니지만 이제 되게 가볍게 예, 농담 삼아 물어본 거였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선행은요, 우선은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영재학교 전체 입장은 우선은 그 선행학습 영향 평가라는 걸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갖다가 이제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게 좀 약간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어서 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10가지라면 선행학습은 그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한 3가지 방법만 아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있는 거는 저기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원을 안 다닌 친구들 여태까지 지금 학교에 그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절대 못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네. 짐작컨대. 짐작도 짐작이고 예, 옆에서 또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물어본 적 네네네. 있었는데요. 그냥 정말 평범한데 평범한 가운데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학원이 아니었을 뿐이지. 예, 어, 학원이 아니었을 뿐이지. 예를 들어 대회도 나가보고 음, 그리고 어디 무슨 뭐 친구랑 같이 뭐 발명 연습도 좀 해보고 그리고 무슨 뭐 누구 강연도 많이 다녀보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학교 같고요. 수업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고 예, 그래서 가정 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예,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안 다녔을 뿐이지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 다닌다. 네. 그래, 내가 네. 이제 영재고 준비하고 우리 애 영재고 준비해서 이제 애를 보낸다. 네. 이왕 보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 저도 네,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뭐 네, 네, 이왕 보낸다. 되게 이 학생들이 학원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학원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된 사항을 갖다가 잘 전달받고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얻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바고 그런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가 없으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나한테 10의 시간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는 그걸 갖다가 잘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학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그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실패한 친구를 한번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냥 일반고 진학해서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를 가긴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학원을 뭐 대치동 뭐 혹은 이제 일부 유명한 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다녔는데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새벽 2시가 끝나는 시간이래요. 그 학원 그냥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주말도 다 방학도 다 그렇게 최소 2년 3년. 그렇죠. 그게 막 프로세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나름 이렇게 뭔가 맞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룰 같이 그 정도는 해야 간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프로세스에는 참,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맞아요. 어려울 것 예.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얘기 들어서도 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팀이 짜져 있고 네. 그 팀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일부만 빠지는 건 안 되고 하면 같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정말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요. 어, 학원을 갖다가 다닌 기간대로 성적이 나오진 절대 않고요. 그렇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이건 좀 약간 그러네요. 네, 민감하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 네, 네, 개인 네, 생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구도 학원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요. 많고 그럴 수 그러는데, 있죠. 네, 그러 그러기도 계시겠네. 하고, 네. 과학계에 근데 서로 계시니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네. 전에 과학고 선생님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물론 그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학원을 다닐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거를 뭐 다뤄주거나 이 정도 범위를 다뤄주는 학원은 좋다. 예를 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선행을 막 해서 뭐 대학교까지 하는 학원과 뭐 저 선행을 많이 하진 않지만 특정 개념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막 고민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학원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 그런 학원을 가는 건 좋다. 아까처럼 뭐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대로 자기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학원이 움직이는 학원이 있다면 그런 건 왜 나쁘겠냐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그분도 본인이 듣는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 학원들이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은 특히 이제 과학고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학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영재고는 다르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분도 영재고를 잘 아시니까 영재고는 영재성 검사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과거랑은 뭐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상대적으로 학원이 적어도 입학 수준에서는 크게 변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재고 학생들 대학교 어떻게 가나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진짜. 그런가요? 네, 모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8개밖에 없으니까 소수니까 네네네. 모르죠. 우선은 저기 그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 이 전형에 이제 참여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학교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의 그 설립 취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이제 그 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문제 풀이식. 네, 그래서 정시를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 대학교에서 그 요구하는 이제 소양, 예를 들어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소양을 갖다가 이제 깊이 있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활동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고 그런 준비를 하는 정도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데 이제 네. 과거는 네. 과거까지는 네. 아까처럼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고와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여긴 지금 아니라면서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예. 전형이 같은데 네. 갑자기 A, B, C, D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과목도 맞아요. 예를 들면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을 얘가 들었어.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놓고 경쟁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 자체가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전형이 다른 건 아니에요? 전형 아예 트랙이 다르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영재고들만 따로 모은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진 않고요. 예.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텐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음. 대학 입장에서 별로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분명히 이 친구들이 영재고 학생들이구나라는 건 인지하겠네.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과목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A, B, C, D로 써 있잖아요. 우선 네네네.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네네. 조금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진학 관련해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로 주로 진행을 하고 네. 예를 들면 의대나 이런 데는 아예 진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네. 예, 그런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영재고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영재고도 그러면 그 과학 이공계 그거에 여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술이 붙었는데? 근데 예술인데요. 이제 네. 이게 약간 그 과학 영재 학교이자 융합교육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학교라는 취지라서요. 메인은 과학이군요. 네, 무조건 수학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 이제 예. 학생들이 다 이제 이공계 인재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그렇구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치 한의대 또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은 페널티를 부여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군요. 과거랑. 아마 과보다 더 심할 거예요. 예. 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많고 이제 사실 과거보다 더 그 영재 측면에 있는 학생들 선발해서 하는 거기 타겟이 때문에 더 분명하다고 네, 보시는 네, 거구나. 그렇죠. 몰랐어요. 저는 왜 그러면 이게 영재고가 원래 예전에 부산 영재고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맞아요. 과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 영재고를 생각하면 걔네들은 다 아무데나 갔거든요. 정말 모든 분야의 맞아요. 최고 영재라는 느낌으로. 네네네. 근데 그게 확대돼서 그냥 그런 느낌이 확대되고 과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공계에 딱 집중하고 네. 이렇게 이원화된 줄 알았더니 아니고 거의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의 상위 개념이네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 합격자들이 아니죠. 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습니다. 이게 그 의치한의대 약대를 지원하지 않는 서약을 하겠다. 이게 그래도 이 학교에 합격해서 졸업할 때 의치한의대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제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러네. 작년에 그 경기과학 영재고등학교에서 그 네. 한번 뉴스에 나왔었던 의대인가 진학해서 맞아요. 그거 이렇게 뭐 장학금이랑 이런 거 네네네. 환수한다고 막. 예. 영재고도 똑같구나. 그러면은 의치한이 여기 약대 갈 사람은 오면 안 되네. 네, 예.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네네. 이 학교에 오지 않아야 될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만약에 그런 학생이 오면 학생도 불행하고 학교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국에 8개 영재고가 네. 과거는 몇 개 있습니까? 과거는 한 20개쯤 있겠다. 네, 그죠? 많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20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개 과학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재고 학생들이 그 이공계 계열에서의 진학이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게 비교는 안 해보셨겠지만 영재고에서 80명이니까 그 중에 뭐 하위 한 10%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70등에서 80등 사이. 과학고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똑같은 과에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과를 지원했어.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뭐 대학 마음이겠지만 보통 그래도 이렇게 감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저기 보는 사람들은 그거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거의 백지장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아무 차이가 안 나죠. 중학교 때 수준을 생각해 보면 네.
거기서 뭐 한두 문제 더 맞추면 여기 오는 거고 한두 문제 좀 못 맞추면 과거 가는 건데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위권과 여기 하위권이 보정이 안 되면 사실 여기 친구들이 사실은 훨씬 더 그래도 그 치열한 걸 뚫고 온 친구들인데 그 보정은 사실 안 되게 돼 있고 그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럼 대부분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공계 이쪽으로 많이 진학하나요? 그렇죠. 종합대학은 이제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술원은 이제 다 이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되게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쪽 많이 가죠. 이공계 쪽으로. 예전에 그 네. 부산용제고 때는 카이스트는 사실은 원하면 그냥 네, 네, 입학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특별한 전형 없이. 예, 예.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약간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음, 그때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졌는데 음, 그래도 아주 어려움이 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예, 예,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예. 여계산 뭐 한 하위권이야 한 70등 정도 해. 그래도 근데 이 친구가 카이스트를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뭐 성실하게 뭐 수행을 했어. 그러면은 간다고 보는 게 여기요. 이 학교. 여기에서 이 학교에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예, 예. 오, 왜냐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고 과학고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고나 이런 데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어,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학생들이 뭐 영재고에 들어왔다고 해서 영재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실 이제 아까 저도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 영재고라 그러는데 네, 여기는 저기 명목상으로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영재 네, 네, 학교. 영재학교라서 네, 영재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이제 카이스트는 워낙 또 이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잘 생각하셔야겠는데 많은 걸 고려하셔야겠네요. 정말 네네. 정말 이제 수학 과학 좋아하고 이쪽 네네네. 분야에 정말 잘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즐겁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입학을 하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특수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한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또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영재 학교가 이제 수월성 교육의 최고봉이다. 뭐 그 학교를 가려면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맞아. 학원비는 얼마를 들어야 되고 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 학생의 능력은 아이의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학교의 취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연구 활동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교육과정 내에 수업 시간 내에 연구 활동 시간이 있을 정도거든요. 다른 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학교만 그렇습니다. 학점으로 연구 네, 학점이 네, 있는 연구 거기. 학점이 있고요. 네. 심지어는 졸업할 때는 졸업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단히 많은 수가 학회에 포스터 발표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기성 성인학회. 예, 예. 예, 학생들 하는 거 말고 학생들 예. 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요. 예, 예. 그리고 뭐 투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말 연구 중심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 주실 때 영재학교가 정말 그냥 어떤 무슨 수월성 교육의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뭐 내 능력 되는 사람들만 잘 뽑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학교가 아니라 이제 수학적으로 거기에 흥미가 많고 재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나라와 그리고 아니면 전 세계에 조금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니까 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학생이 이제 그 어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그 중간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한 연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한 학교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